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와 위증죄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사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고와 위증은 법조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사법부의 기능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죄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된 고소냐 또는 저게 잘못된 사실을 증언한 위증이었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 또 다른 사건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었다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전제 조건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일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만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어떤 고소가 무고였었다는 것인지, 어떤 법정에서 말을 했었다는 것이 왜 위증이라는 것인지 따지려니까 다른 사건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와 위증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사안은 이렇습니다. 제 의뢰인이 어떤 사람하고 이제 언쟁을 하고 이제 막 말싸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이제 차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 차를 몰고 떠나려고 하니까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라고 해서 제 의뢰인이 그 차 앞에서 이제 막아선 겁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이제 아니 안 비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릉무릉해서 밀고 나온 거고, 저희 의뢰인은 그 차 앞 본네트를 이렇게 손으로 짚고 버티면서 못 가! 내려서 얘기 마저 끝내! 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상대방은 부릉부릉 해갖고 앞으로 20cm, 30cm씩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자동차라는 것을 버티고 있는데 자동차로 이렇게 밀어붙이니, 2cm로 밀어붙이니 어깨, 허리, 무릎 이런 데에 부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이제 검찰은 특수상해로 그 상대방을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웠던 겁니다. 이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거기 때문에 기소될 수밖에 없어요. 약식 기소가 안 돼요. 그래서 특수상해라는 죄명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특수상해라는 것은 뭐 단체 다중 뭐 이런 거는 생략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인 거거든요.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하면은 뭐 총이나 칼 뭐 이런 거 같이 흉기, 무기, 뭐 애초에 사람을 살상할 용도로 만들어진 이런 것만 위험한 물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뭐 성질, 객관적인 용법 또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위험한 물건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게 된 게, 자동차라는 것이 위험한 물건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갖고 사람한테 밀어붙이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려도 그게 위험한 물건이 되는데 그 위험한 물건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 되지. 그래서 특수상해로 이제 기소를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인데요. 그 사람은 그 재판에서 이제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정확한 무죄의 주장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안 다쳤는데 저 사람이 지금 다쳤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목격자들을 여러 명 부르고, 그리고 그 사건에서 다쳤다라는 피해자, 그러니까 저 의뢰인이죠. 의뢰인도 막 증인으로 불려 들어가고, 당시 CCTV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펼쳐놓고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판단 자체는 제가 관여하거나 지켜본 것이 아니니까 전혀 뭐라고 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서 무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검사가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된 거죠. 결론적으로 저 사람이 그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제 의뢰인을 다치게 했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더 큰 충격적인 전개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저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다라는 얘기는
너의 고소가 처음부터 허위 고소였다는 뜻 아니냐. 그리고 법정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는 얘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검찰이 칼을 거꾸로 잡고 제 의뢰인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기소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요. 어떤 고소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가지고 그 고소한 사람을 무고나 위증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못 봤고 이 사건 이후에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갖는 독특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들고 저를 물어물어서 찾아오셨을 때는 사실 솔직히 속으로 이 사건을 맡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놓고 이미 저 사람이 무죄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거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선입견이 변호사인 저 자신에게도 생기는 판인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재판을 할 때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 그 관련 사건이 민사사건 또는 또 다른 형사사건 이런 데서 병행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통 저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재판을 잠시 세워놓는다,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추후 지정하겠다, 우리 재판 날짜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충되는 결론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옛날 우리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거 보면은 형사에서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에서는 살해했다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제도가 실패했다라고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이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사건에서 먼저 착수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듣고 나서 자기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 경우가 많아요. 모순된 결론을 피하려고요.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결론을 내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고와 위증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먼저 확정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본체만체 내버려 두고 이 사건에서 편견 없는 재판을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사실 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들을 보니까 정말로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 재판에서 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지금 우리 의뢰인이 무고와 위증으로 기소가 되게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증거를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 출발하자라는 각오로 증거를 검토를 했는데요. 결론은 먼저 번 재판하고 똑같은 판을 다시 벌려가지고 이번 판사님한테 다시 재판을 받아보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래서 먼저 번 법정에 나왔던 목격자들 다시 다 부르고 먼저 번 봤던 CCTV 그대로 다시 다 보고 먼저 번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던 그 사람 증인으로 내세우고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싸울 때 녹음한다고 서로 막 들이댔었던 현장 녹음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 다시 다 펼쳐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때 실제로 특수상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우리가 무고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다시 이제 판단을 해달라고 정말로 열심히 재판을 했는데요. 결론은 무고도 무죄, 위증도 무죄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저희 검사 역시 이 사건을 다시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은 기각,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상고심인 대법원도 기각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사건 무고와 위증도 무죄로 확정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수상해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 되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실패한 증거다. 그런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부는 지극히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봤고 사법부가 사법부로 존재해야 될 이유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두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첫 번째 재판 판결이 무죄로 확정됐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저쪽에서 무죄 나왔다고? 아이, 그럼 뭐 볼 것도 없지 뭐. 이건 다 유죄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두 번째 재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없죠. 유죄 선고하고 형 때리고 바로 법정 구속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 번째 재판에서도 먼저 번 재판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은 증거, 똑같은 증인, 똑같은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다시 판단을 했더니 이 사람이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무고나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저게 무죄 확정이었으니까 너는 반사적으로 유죄 확정이 아니라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저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는 특수상해에 대한 유죄 입증이 없었다는 것이지 지금 이 사건이 무고이고 위증이다라는 유죄의 확정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첫 번째 판결이 오판이었으면 어떡합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두 번째 사건에서라도 사안의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결국 결론만 놓고 본다면 검사가 모양새가 좀 빠지게 됐죠. 둘 중에 하나에서는 논리적으로 유죄가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 기소 주체한테는 맞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에서는 검찰의 모양새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 결국엔 두 사건의 결론은 이겁니다. 무고도 아니고 특수상해도 아니다 라는 모순된 결론이 아니라 무고라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했고 특수상해라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고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유죄 판단 근거인데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과자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옆에 어떤 꼬마애가 서 있어요. 그랬을 때 저 꼬마애가 저 과자를 먹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런데 유죄는 합리적 의심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필요해요. 다른 증거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 손에서 과자가루가 나왔다든가 입에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과자 냄새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있다고 돼서 그 꼬마애가 과자를 먹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자를 놨었는데 어떤 애가 휙 지나가면서 과자를 한 뭉텅이 이렇게 집어갖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과자는 없어지고 벙쪄서 있는 애만 이렇게 보니까 네가 먹었지 임마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합리적 의심만으로서는 유죄를 판단할 수 없고 그걸 넘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법부가 건강하고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케이스예요. 고소를 했더니 무죄가 나왔다. 그리고 그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그 고소했던 사람을 무고와 위증으로 기소를 하는 아주 이런 희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다행히 여기에서 그 법관들이 예단에 치우치지 않은 판단을 해서 정당한 결론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